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인체의 정수기 신장.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증상이 전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콩팥이 많이 떨어졌다는 분 많거든요. 한 번 망가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무서운 병. 특히 말기까지 진행됐을 때는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데요. 소리 없는 전쟁에서 신장을 사수하는 방법. 신장병 환자들의 든든한 동반자 임학병원장. 철저한 관리로 신장 질환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정연순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신장센터 혈액투석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이야기꽃이 활짝 핍니다. 올해 91살인 김봉녀 할머니, 혈액투석실의 최고령 환자입니다. 만날 병원에 와야 되니까 이게 성가셔야죠 그냥.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투석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한 번씩 힘들어요. 혈압이 떨어지면. 예, 때로는 한 번씩 힘들면 또 간호원들이 참 좋아서 또 와서 다 또 해주고 하니까 아마 한 몇 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좀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투석하고 나면 많이 좋아지고. 이게 젊은 사람들 오는 거 보면 참 안 됐고 우리 같은 사람은 왔다가 뭐 가면 되지만은 젊은 사람은 너무 안 됐어요. 내 앞에 뭐 그렇게 가는 사람도 보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도 젊었는데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가고. 할머니를 뵈면 아 우리도 저만큼은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가족 같은 분위기의 환자들. 그도 그럴 것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4시간 이상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막 비 오고 날씨 춥고 하면 진짜 오기 싫습니다. 근데 내가 살라니까 와야지 어쩝니까. 안 오면 죽겠는데. 고령의 심장 질환까지. 김봉녀 할머니가 처음 투석을 시작할 때는 경과가 좋을 거라 예상치 못했지만 8년째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이라는 것, 피를 걸러내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우리 대체로 보면 이게 손목에 혈관을, 정맥을 이렇게 키우는 혈관 확장 수술을 합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면 정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부풀어 오른 혈관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피를 단시간에 많은 혈액을 뽑아내서 피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보통 통상 3번 하게 됩니다.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런 스케줄로 하게 되고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하게 됩니다. 만만한 치료가 아니에요. 기본 일상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면 거의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실의 최장기 환자인 이화수 씨. 오늘도 남편 손을 꼭 잡고 투석실로 향합니다. 30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이렇게 늘 남편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죠. 언니 신장을 받아가지고 신장을 했는데 1년밖에 못 견뎌서 산소 호흡 꺾고 자주 가다 살랐고 그런 게임 많았어요. 몇 번 죽다가 살았어요. 혈액투석은 나빠진 신장 기능을 대신해 투석기가 피를 깨끗이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신장병은 진행 속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말기 신부전 상태에 이르면 신장 기능을 대신할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뭐 아프시면 아픕니까? 뭐 제가 병인한 거로 갔다가 뭐 방법도 없고 저도 먼저 뭐 이 죽을 때까지 얘네가 살아야 되는데 투석하면서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재단을 해갖고 노래해갖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그래요? 건강 잘해서 내가 이때 살았어. 그래 그건 뭐를 찍었어요. 잘하지 오래 살지. 안 그러면 뭐. 임 원장이 혈액투석실을 찾았습니다. 병을 앓은 만큼 이어진 인연. 의사도 마라톤 같은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죠. 또 어디 투석 받으러 올 때쯤 돼서 숨 차고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괜찮지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난 내가 저절로 우리 어머니는 저 오랫동안 받았지만 적응을 잘 하셔서 투석 생활에 이만하면 아주 좋습니다. 투석 생활, 다시 말해서 말기 신부전 상태가 오래되면 뇌졸중, 그다음에 협심증 이런 심혈관계 합병증이 가장 많습니다. 혈압 조절을 아주 잘 해야 되겠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 그다음에 뭐 전해질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륨, 인
나트륨 이런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 합병증 예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죠.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이영화 씨.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와서 복막 투석을 합니다.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또 다른 투석법이죠. 근데 너무 혈액투석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막 내가 그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복막투석은 좀 집에서 하루 매일 시간 맞춰가 4번 한다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편합니다, 이거 하니까. 복막 투석은 복강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복막 안에 투석액을 넣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혈액 투석에 비해 내원 횟수도 적고 생활하면서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물 잘 나옵니까? 예.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배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관을 하나 넣어서 이 투석액이라는 것을 이제 배 안에 넣고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이 물 안으로 빠져나옵니다. 배 안에 들어있던 이제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이 물의 이제 차이는 이 물은 이제 노폐물이 전혀 없는 물이고 이 물은 이제 노폐물이 들어가 있는 물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의 건강한 오줌하고 비슷한 거죠. 네. 두 가지 투석 방법 각각 장단점과 적합한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거나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질환을 통틀어 만성 신장병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신체 구석구석에서 운반돼 온 혈액을 정화해 다시 온몸으로 보내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는데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체내에 있는 과다한 양의 전해질이나 수분이 배설되지 못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성콩팥병의 4가지 중요 원인, 이렇게 말하면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환자들이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고혈압, 그 다음에 사구체 신염. 근데 사구체 신염에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 원인으로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데 유전적인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콩팥에 물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콩팥 기능이 차츰차츰 떨어지는 다낭성 콩팥병이 4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유전성 질환, 다낭성 콩팥병은 이경순 씨의 병명입니다. 제가 한 23살 때쯤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입원했을 때 콩팥에 혹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혈뇨가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혈압약은 먹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다낭성 콩팥이 너무 많이 커져서 임신 8개월 환자처럼 복부 팽만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낭종이 증가하면서 복부 팽만감이 심했던 환자. 지금 아프진 않죠? 지난 2009년 우측에 신동맥 색전술을 받았던 이경순 씨. 국내 처음으로 다낭성 콩팥병에 시도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시술을 했고 지금 이쪽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요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한 500cc도 안 돼요. 1년 전 좌측에도 신동맥 색전술을 시행했고 경과가 좋아 현재는 신장 이식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 다낭성 콩팥을 먹여 살리는 혈관 촬영해서 찾아서 그 혈관에 알코올을 주입을 한 다음에 그 낭종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차단하는 치료를 이 환자에게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으셔서 지금은 굉장히 환자분의 만족도가 큽니다. 전에는 배가 불렀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불편한 점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이거 색전술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식보다도 이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아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사구체 신염입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을 제외하고는 가장 흔한 콩팥 질환인데요. 콜라색 같은 혈뇨가 특징입니다. 소변을 누니까 소변에서 그냥 뻘겋게 쏟아지는 거예요. 조직 검사하니까 사고체 신염. 저분은 조직 검사에서 흔한 형태지만 이제 중증도의 등급이 높아서 이대로 그냥 치료를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치료했을 경우에 심장이 빨리 나빠져가지고 투석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것을 하게 됐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단백뇨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테로이드에 큰 덕을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구체 신염은 평생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동광 씨는 치료 이후 단백뇨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 번 기능을 잃은 신장이 말기 상태에 이르면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땀뱅이 이제 신경 쓰고 좀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검진이나 받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완전 이제 신장에는 걱정하시지 말라고.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소변이 너무 깨끗하다고. 신장 질환 치료에 있어서 식사요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이 나쁘면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너무 짠 음식이라든지 또는 칼륨이 너무 많은 음식 또는 고인산 음식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음식도 조금 조심하라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먹더라도 조금 소량씩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잘 관리하면 투석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특히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당뇨병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신명우 씨. 예전에는 저렇게 막 먹었었는데 이제 저렇게 못 먹으니까 똑같이 먹고 싶죠. 제가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도 하는 거죠. 당뇨 원래 환자여가지고 병원에 진료 왔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몸이 붓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콩팥이 안 좋다고 만성 신부전증이 왔다더라고요. 풍선처럼 밤이 되면 완전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다리 종아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온몸이 부어올라 몸무게가 14kg까지 늘었다는 신명우 씨. 전신 부종에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일형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보통 10년 이상 지내고 하면서 당뇨병 합병증이 왔었고 이미 피검사에는 당뇨 합병증이 와 있었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그런데 주증상은 부어서 왔었고 그때 저희가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살이 10몇 킬로가 빠져 14킬로인가 빠져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뇨제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식이요법으로 빠진 거예요. 이분은 염분 조절을 아주 철저히 잘했고 그로 인해서 숨 찬 것도 좋아지고 부종도 빠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서 왔었던 그런 분입니다. 아픈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걱정과 정성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과 칼륨, 이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하루 세 끼 균형된 식단으로 관리했는데요. 철저한 식사 관리 덕분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붓기 시작하면은 밖에뿐만 아니고 속도 붓거든요. 폐 쪽에 물도 차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럼 숨 쉬는 것도 쉬워지고 몸무게 빠지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속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게 좀 가벼워지고 좀 좋아졌다 해야 되나? 지금 이대로만 계속 해주면 더 좋죠. 이제 그래야 뭐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지가 하는 일도 해야 될 거고 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보통 일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학 원장이 회진에 나섰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마라톤과 같은 병마와의 싸움. 그렇게 환자와 의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인연을 이어오는 동안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는데요. 이식을 이제 2차 이식을 받게 됐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받고 아주 경과가 좋았고 몇 년 동안 아주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의사가 참 최선을 다해서 애는 쓰지만 참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고 병들고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참 하늘의 뜻에 달린 거 아닌가. 오늘은 딸에게 신장 이식을 받기로 한 환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는 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조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하시겠어요. 뭐 자식이 나한테 콩팥 준다는데 그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러네. 딴 사람한테 이식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식한테 받기 때문에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그렇습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신장 이식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석을 잘 받으셔서 또 위기 상황을 넘긴다거나 내진 또 이제 잘 받으시다가 이식해서 또 이제 투석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이제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혈액실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성 사고체 신염을 앓고 있는 전영숙 씨. 13년의 투석 생활을 마치고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게 됐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혈액 투석을 끝내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투석기에 매였던 삶에서 벗어나 그렇게도 기다리던 신장 이식. 이런 날이 오기를 꿈속에서도 바랐지만 막상 큰 수술을 앞두고 희망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막 그냥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했어요, 처음에. 신장 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신장을 공여받는 생체 신장 이식, 그리고 뇌사 상태의 환자로부터 신장을 공여받는 사체 신장 이식으로 나뉩니다. 이제 전영숙 씨의 경우 뇌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게 되는데요. 먼저 뇌사자에게서 신장을 적출합니다. 적출된 신장은 수액으로 깨끗하게 피를 빼낸 다음 주변 조직 정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혈관 상태 괜찮습니까? 혈관은 동맥 하나, 정맥 하나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요. 네. 환자와 보호자만큼이나 신장 이식을 기다렸던 정현순 교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끝까지 수술장을 지킵니다. 투석이라는 치료 때문에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오셔서 투석 치료 4시간 투석 치료하시고 집에 가시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제 이식을 하시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식 치료로 새 삶을 찾게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새 삶을 찾게 되니까 저희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장기를 기증해 주시는 분 너무너무 보통뿐이 아니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공여자의 신장을 이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수혜자에게 가져갑니다. 이식할 신장의 혈관을 수혜자에게 이어주는 과정을 거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전영숙 씨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나고 점점 회복돼 가고 있는데요. 새 신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뭐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해서 제가 보다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새 생명을 얻은 또 다른 주인공 서종순 씨입니다. 만약 이식을 받아갖고 투석할 때보다 더 나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갖고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세상에 참
의학이 마침 발전됐구나 하는 걸 느꼈고, 뭐 지금으로 봐서 뭐 진짜 새 삶을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이식에 등록된 지 오래였지만 거부 반응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쳤는데요. 너무 이쁘게 잘 컸다. 지난 2월 드디어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고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이틀 한 번씩 투석을 하고 이럴 때는 억수로 힘이 들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투석 생활에 졸업장을 받은 서종순 씨. 어렵게 되찾은 새 인생인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는 모범생입니다. 네, 이렇게 높다가요. 지금 이식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지금 아주 좋게 잘 이식 전에 이제 검사에서는 저희들이 측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콩팥이 이사를 해서 들어왔더니 이 사람 몸에 그 콩팥을 죽이는 항체가 미량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상 저희들은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혈장 교환술을 시행해서 환자의 몸에 있는 이식한 새로 이사 온 콩팥을 대적하는 항체를 제거해주는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지 1년이 넘은 백흥선 씨. 지금은 일을 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일을 합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을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함께 해준 아내 장문옥 씨. 백흥선 씨는 아내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얘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좀 음식은 이렇게 좀 살려 먹고 이렇게 먹는 것이 위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더 단단해진 부부. 백흥선 씨는 아내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위센트 집사람이 나서 해주겠다 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때는 너무 미안한 감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선뜻 내가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를 갖다 나눠갖고 신장을 나눠갖고 했는데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꼭 이식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기에는 일반 식단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 먹는 거 거의 비슷하게 먹습니다. 그러나 간이 싱겁습니다. 싱겁게 맞춰서 먹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신장을 하나씩 나눠 가진 부부.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평범한 사람은 모르는 부부만의 행복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도 좋은 추억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만성 콩팥병을 앓는 환자분들은 정말 긴 마라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 초기에는 별로 안 힘들잖아요. 이렇게 나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는 콩팥병에 비유하자면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는 때. 그래서 의사가 맨날 잔소리해도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때. 이럴 때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장을 해치는 가장 많은 원인 당뇨병, 고혈압입니다. 그 당뇨병, 고혈압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본인의 개인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고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절대로 빼지 마시고 꼭 받으시고 거기에서 무언가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 전문가에게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완치가 없는 신장병 환자들에게 살아갈 날들은 도전일 겁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기보다 받아들이고 다스리면서 함께 가다 보면 신장병 극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